네, 안녕하십니까. 최유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R을 활용해서 요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할 텐데요. 객관, 좀 개념적 이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축약을 하는 겁니다. 축약을 하는 어떤 기법의 대표적인 게 요인 분석이고 군집 분석이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분석을 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요인 분석은 변수를 축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에 10개 변수가 있다라 그러면 걔네들을 공통적인 것들, 유사한 것들로 묶어서 뭐 3개, 2개, 4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군집 분석은 케이스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개의 도시나 혹은 뭐 30명을 분석을 한다면 비슷한 변수들끼리 가까운 어떤 케이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을 우리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유형화시키는 겁니다. 축약을 하는 거고 축약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은 우리가 변수가 너무나 많을 때 변수를 축약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한 변수가 이론에 따라서 잘 뽑혀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타당성의 어떤 구성 개념 타당성이나 타당성의 하나의 평가 도구로 또 우리 요인 분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인 점수를 산출해서 어, 나중에 아마 회귀 분석 시간에 시연이 있을 것 같은데 요인 점수를 활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다중 공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의 적합성이 좀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중 공선성 우리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이따 회전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 텐데 베리맥스 회전을 쓰게 되면 굉장히 요인 간의 상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귀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이 많은 어떤 독립 변수들을 사용한다면 좀 다중공선성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요인 분석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요인 분석은 크게 보면 뭐 되게 많은데 주로 이제 이 제가 쓴 책과 이 예에서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하고 공통 요인 분석, Common Factor Analysis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분산을 활용하게 돼요. 분산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총분산은 그 분산 때 우리 좀 분산 분석할 때 좀 배우는 건데 총분산은 공분산과 고유분산, 오차분산 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성분 분석은 총분산을 전체를 쓰고요. 공통요인 분석은 공분산만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하다못해 오차 정보까지 활용을 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온수의 요인 도출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공통 요인 분석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를 때 변수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좀 다수의 요인으로 묶고자 할 때 좀 더 적합한 그런 요인 분석의 되겠습니다. 네, 요인적 재량과 고유값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적 재량은 일종의 요인 분석의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0부터 1의 값을 나타내고 어, 좀 약간 상관관계 분석의 상관계수 R과 이렇게 상관계수와 매우 유사한 어떤 유사하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인적 질량이 높은 변수는 해당 요인과 상관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인적 질량이 높은 변수는 그 높은 요인적 질량을 나타내는 요인과 굉장히 부합하는 요인을 잘 설명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인적 질량은 양과 음 모두 다 나타낼 수가 있고 해석 자체가 상관관계 분석의 R과 상관계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는 뭐 우리말로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아이, 네,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해서 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개의 요인을 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고유값 이 아이겐밸류가 1 이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유값이 1 이상인 게 뭐 3개다. 그러면 3개의 요인으로 도출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인 회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인 회전은 뭐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인 회전 같은 경우에는 좀 상관성이 높은 변수끼리는 더 높도록 상관성이 낮은 변수끼리는 더 낮도록 좀 요인 축을 좀 회전시키는 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요. 베리맥스와 그 베리맥스가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사회학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직각 회전 방법입니다. 베리맥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산출된 요인 간의 상관성이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각 회전 같은 경우에는 오블리민 그 회전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네,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인 분석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통계 기법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앞부분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R에서 요인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R 화면을 우리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네, XLS X 파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요인 분석을 우리가 R에서 진행할 때 과거에는 이제 PRCOMP 그다음에 PRINCOMP라는 어떤 함수식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PSYCH라는 패키지가 요인 분석을 이렇게 시행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책에서는 최근에 나온 그 패키지를 쓰도록 하겠는데요. 인스톨을 누르시고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PSYCH를 누르신 다음에 인스톨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이 되고 있죠. 네, 인스톨이 그 맞춰졌으면 그냥 라이브러리 이 통해서 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아이겐밸류를 계산하는 어떤 그 통계 패키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값을 알아야만 몇 개의 요인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일반적으로 n 팩터 죄송합니다. n 팩터 네, 앞에 마이크가 놓여져 있어서 오타가 좀 많이 납니다. n 팩터라는 패키지를 다운을 받으시면 인스톨 하시면 인스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통해서 네, n 팩터를 불러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이겐밸류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를 바탕으로 요인 분석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이 데이터 뭐 6이라고 합시다. 6은 XLS 파일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 파일에 팩터로 넣어놨을 겁니다. 예제 폴더에 한번 볼게요. 팩터 있죠? 그래서 팩터 XLSX 하고 1 네, 마이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그래서 마이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마이 데이터 6를 클릭을 하시고 네, 뭐 팝그로스, 벌스레이, 엘들리, 파이낸스, 컬처럴 센터, 소셜 월페어 그 다음에 액티브 펌, 이코노미 액티비티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변수를 75개 도시의 많은 변수들을 너무 많으니까 요인 분석을 통해서 좀 축약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태스크라고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합계 출산율, 노령 인구 비율, 재정 자주도,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인구 1000명당인 것 같아요. 1000명당 만 명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사업체 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코노미 액티비티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그럼 어떻게 취해야죠?
됐지? myData6 하고 습관적으로 names 하면 네, 유용합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x라는 이름으로 좀 묶을게요. 뭐 그냥 다 하나씩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팝그로스 그 다음에 네, 위에 있죠. 벌스 레이트 그 다음에 엘더리 레이트 파이낸스 그 다음에 컬처럴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월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펌스가 있고요. 이코노믹 액티비티스가 있죠. 이상의 변수들을 x라는 이름으로 좀 묶었습니다. 네,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아이겐 밸류 값을 좀 네, 좀 구해 볼게요.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네, 이 밸류, 아이겐 밸류로 좀 저장을 해 주세요라고 하고요. 네, 아이겐이라는 함수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call x 하게 되면 이제 x라는 변수의 아이겐 밸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함수를 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이겐 밸류를 이렇게 쳐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제 아이겐 밸류를 한번 프린트 이제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결과 값이 있고요. 밸류 값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고 밸류 값들이 쭉 나오는데 1 이상이 하나, 둘, 셋. 네, 요인이 3개로 주로 많이 적재가 된다. 물론 0.94가 있기 때문에 4개로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 이상만 보고 한 3개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이 벡터들은 좀 넣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PCA로 좀 저장을 하고요. Principal 네, 주성분 분석은 principal이라는 함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다 x로 저장을 했죠. 그 다음 n factors는 3개고요. 그죠? 3개를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정해줘야 됩니다. 로테이션은 베리맥스는 특별한 어떤 통계 패키지가 없어도 베리맥스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PCA를 좀 프린트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PCA 뭐 이건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디지트 컷을 좀 하고요. 컷오프는 3까지 하겠습니다. 네, 0.3까지 해야죠. 0.3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르트는 좀 정리를 좀 해달라, 정렬을 좀 해달라라는 거죠. 네,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오타가 있죠? 네,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점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분석을 우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세 자리까지 다 이렇게 됐죠? 세 자리까지 이쁘게 그다음 네, 됐죠? 네, 이제 그다음에 소르트를 우리가 좀 했고요. 네, 그래서 결과값을 도출을 했습니다. 총 3개의 주성분 분석 결과가 도출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소르트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에 적재되는 변수가 포함되는 변수가 컬처럴 센터, 엘더리 레이, 소셜 월페어, 액티브 펌스까지 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개입니다. 벌스 레이트과 에코노믹 액티비티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파이낸스와 팝그로스입니다.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값, 그다음에 유니크니스 값, 뭐 컴플렉스 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적재량만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요. 2개의 변수가 또 하나의 요인으로, 마지막 2개의 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네, 묶인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리맥스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값을 우리가 좀 기억한 상태에서 오블리민의 어떤 그 회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블리민도 좀 쓰려면 패키지 하나 더 깔아야 돼요. 아쉽게. 그래서 인스톨을 누르시고요. GPA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스톨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불러옵니다. 네, 이제 그 오블리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명령어 줬던 거 있죠? 우리 그대로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가 1만 좀 저장을 하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베리맥스 다음에 우리 사각회전인 오블리민을 치고 네, 치신 다음에 프린트 PCA1을 프린트 하시고 digits 네. 네, 하시면 또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cultural, elderly, social, active, firm 같나요? 결과가? 네, 그러니까 뭐 적재량 그 이제 요인 부하량이라고 하는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 적재값은 좀 달라졌는데 약간 묶이는 변수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묶이는 벌스 레이트과 이코노미 액티비티스가 묶이고요. 그다음에 팝그로스 파이낸스가 좀 묶이게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크네요. 예, 그 차이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블리민도 우리가 활용을 좀 원하시는 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베리맥스를 많이 써요. 이제 회귀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수가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은 변수를 최소한으로 뚜렷하게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맥스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인 분석이죠. 그래 FAC라고 그냥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팩터널이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사용했던 X 그 다음에 그 이제 팩터스 개수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 다 이제 그게 뜨잖아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지를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세 개를 우리가 도출해야 되고요. 로테이션은 베리 맥스로 로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팩트 FAC를 쓰시고요. 3 소르트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가 뭐 결과값이 없는 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고 네, 좀 이렇게 팩터 애널리시스, 팩터 로딩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결과값이 특이하긴 한데요. 그래도 보면 엘더리 컬처럴 소셜이 하나, 얘는 따로 하나, 얘도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나? 네, 그렇습니다. 소르트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죠. 네, 없는 것들은 좀 무시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로 이렇게 분석을 또 진행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까지 하면서 요인 분석에 대한 어떤 R을 활용해서 요인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강의는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군집 분석을 R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